이때 정도 유튜브. 이때 정도일걸? 이때나 그거나 다 원장님의 내식이잖아. 근데 내가 대비를 시켜드립니다. 커트 몇 개예요? 커트 몇 개예요? 커트 18개. 18개 이상은 자동 통과고 25개 중에서 17개는 담임 재량이고 16개는 무슨 수를 써서도 달라. 일단 프린트에서만 모른다고 했는데 프린트만 숙제야. 정성 노트 약간 있었나? 워크북은 없었죠? 그러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3번. 프린트 3번 질문 처리하겠습니다. 3번. 3차방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K가 무조건 없어진다 했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대입할 필요도 없어. 바로 하면 돼. 2, 5,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그래서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음수인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까지 두 음의 실근이 나와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 음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근을 가질 때 써야 할 공식 3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죠. 9 빼기 8k인가요? 이놈이 0보다 이게 같아도 되니까 그럼 맞다. 얘를 풀어주시면 k는 작거나 같다. 8분의 9보다. 두 번째 두근의 합인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음수인 게 확인됐거든. 안 써도 돼요. 생략. 세 번째 두근의 곱 2분의 k죠. 이놈은 0보다 커야 되지. 음수 2개로 곱하면.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연립을 하시면 0에서 8분의 9 사이가 답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제보를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할게요. 한 명 모르는 것도 3차방의 한 허근이 알파다. 그러면은 그 필연적으로 3차방은 실근이 한 개 나온댔죠. 그 한 개를 찾아요. 넣어서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넣을 수 있는 수는 4개입니다. 뿔마 1, 뿔마 3. 1 넣으면은 안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나? 안 되는데 3 넣으면 되나? 27 빼기 36 더하기 12 빼기 3. 3 넣으면 되네요. 3을 제외한 나머지 두 놈이 허근이니까 그게 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집법을 때려야 돼요. 오메가였어요. 오메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은 오메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한 거죠. 얘의 두 허근은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편례근 개념에 따라서 알파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 그냥 통분해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통분을 바로 해버리면은 이거지 않습니까? 얘는 여기 개수를 보시면 1이고요. 얘는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는 건데 합의 제곱도 1이고 곱의 2배는 1의 2배니까 2잖아요.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7번이요. 오메가 문제. fn이
1 플러스 오메가 2n 승분의 오메가 n승일 때 F1부터 F13까지 더했다 뺐다 하세요? 그런 얘기죠.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니까 1, 2, 3 넣어보면서 확인하셔야 돼. 7번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 두 개만 가지고 넣으면 되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고 요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소리니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F2는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일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같은 거고요. 그럼 결국 요 두 개는 여기 있잖아요. 넘기면 또 얘랑 부호가 다른 관계니까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F3는 1 플러스 6제곱 3제곱이 되니까 다 1인 거죠. 2분의 1. 요렇게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요 x 값이 3의 배수면 2분의 1인 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더했으면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더했다 뺐다 하기 때문에 한번 써봅시다. 6개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이거 빼는 거죠. 뺐다 더했다 뺐다 6개의 합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개니까 뒤에 12개를 날리면 되거든. 앞에 하나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F1밖에 안 남는다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 다음 8번도 오메가 문제인데요. 안 춥죠. 8번 fx는 개수가 모두 실수인 fx는 0의 한 허근 fx 찾아야지. 찾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평소와 다르게 가볼게요.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니까 오메가 바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일 거 아니야?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실체는 x제곱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x고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4기 때문에 요겁니다. 요게 fx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x자리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을 구해라. 5제곱을 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얘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좀 똑같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요거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 x자리에 집어넣을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은 1차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떨구시고요. 2차적으로 이 새끼 여기 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그런 뜻입니까? 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이요. 연립방정식 그것의 해를 구해라. 요거는 첫 번째 식이 는영이니까요.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예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x-y와 x-2y거든요. 그래서 x가 y일 때와 x가 2y일 때 각각 푸시면 됩니다. x가 y인 걸 밑에 식에 넣어주면은 y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y는 뿔마 루트 2고요. x가 y랑 같으니까 x 오는 거예요. 복부호 동순이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4란 소리고, 이렇게 되면 y 대신에 2y를 넣어줬다고 치면은 무제되나 y 대신 x 대신에 2y를 넣어주면은 무제되나 y 제곱이 7분의 2인 거냐? 그럼 y는 얼마 루트 7분의 2인 거고요. x는 얼마 2 루트 7분의 2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유리화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제곱해서 더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7분의 2에다가 7분의 2의 4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7분의 2가 5개라는 소리니까 7분의 10이라는 소리인데 걔는 얘보다 작잖아. 이게 답인 거죠. 4가 최대값 찾는 거라서. 그 다음 14번 얘도 똑같아.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야. 인수분해도 똑같아. x가 y이거나 x가 2y이거나. 그러니까 이거 할게요. 16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고 높이가 h인 옮기동 모양의 용기에 대하여 그 두 개의 관계식이 만족된다. 그냥 1차식을 2차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어리 8 빼기 2h다. 이거를 2차식의 얼자리에 넣어주세요. 8 빼기 2h의 제곱 빼기 2h의 제곱이 8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전개 정리하면은 64 빼기 32h 더하기 2h 제곱 빼기 8은 0이고요. 1 나누면 h 제곱 빼기 16h 그리고 얼마냐? 28인가? 이렇게. 그러면 h가 뭐라는 소리지? 2 또는 14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h가 14면 얼이 음수거든요. 버리시고 h는 2만 정답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럼 h 1을 넣어주면 얼도 2인 거죠. 뽑히는 식이 나오겠지. 그 다음 17번 올 4예요? 그러냐 이걸로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은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a인 정사각형 ABCD 왼쪽에 있고요. b인 조금 더 큰 게 오른쪽에 있는데 그림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겹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이다. 그리고 A에서 F까지가 5다. 선분 CD와 HE의 교점이 I. 그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직사각형 EBCI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것의 넓이가 큰 직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배일 때 B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군요. 여가 1이니까 여는 당연히 A 빼기 1이고 여는 B 빼기 1이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빼기 1인데 이게 뭘까요? A 더하기 B는 4다. 이렇게 식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가 더 나타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연립하면 되니까. 그 하나 더를 넓이 조건으로 쓰세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놈은 가로가 1이고 세로는 놈은 A죠. A. 네? 네? 아 많이 써왔으니까 그렇네. 그래서 요 넓이는 A 이거의 4배가 큰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너무 쉬운 수준 아닌가? 그러면 A 대신에 6 빼기 B를 넣으세요. 그러면 B제곱 빼기 4A가 넘어온다고 치고 A 대신에
6 빼기 b를 넣기로 했었지. 이렇습니다. b제곱 더하기 4b 빼기 24는 0 그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써 막장 18번 사차방인데 사차방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차방이 아닙니다. x제곱 빼기 5x에 대한 2차방인 거죠. 더하기 13에 요거에 더하기 42. 뭐 개수 구성을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이랑 x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은 0이라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얘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까?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의 판별식을 알아보시면 되는 거지. 얘의 판별식은 25 빼기 28? 음수잖아요. 그럼 실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실근이 나오는 거라서 6만 답을 써야 돼. 6 곱하기 7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번 누가 졸고 있어? 아? 누구야? 4차방이 아니고요. 보호 2차방인데 보호 2차방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는데 크기 순서가 그렇다. 실근이니까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기 순서가 그런데 제일 작은 두 놈의 제곱의 합이 5다인 걸로 미정계수 A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보호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이렇게 풀라 했습니다. x제곱을 t로 바꿔서 그러면 t제곱 빼기 2a 빼기 9t 플러스 4는 0에 당연히 두 근이 나올 건데요. 두 근을 a 때문에 나타내기가 거슬리니까 알파 베타라고 쓰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이미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럼 뭐 할래? PQ로 해? 아니다. T니까 T1, T2로 해. 근데 이 T1, T2가 X제곱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제곱이다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결국 X는 뿔마 루트 T1과 뿔마 루트 T2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개가 전부 다 실수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1, T2는 양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T1, T2 중에 뭐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네 나름대로 T1, T2의 크기를 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제일 작은 놈은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T2인 거고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루트 T1인 거고 그 다음이 루트 T1인 거고 그 다음이 루트 T2인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알파고 이 새끼가 베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했잖아. 그럼 요것들을 제곱을 하면은 T1, T2가 양수인 걸 아니까 그냥 T1, T2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T1, T2의 합인데 T1, T2의 합은 얘랑 같은 거잖아요. 요 놈이 5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7. 항상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보기차 방정식의 실근의 뭐 관계식이라든지 실근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갔다 오세요. 21번 3차 방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유형이라고 강조드렸는데 아무튼 A가 섞여 있으니까 쫄지 말고
a를 없애기 위한 x 값을 찾아보시면 1이죠. 1 바로 가세요. 1 마이너스 5 a 플러스 4 마이너스 a로 a를 1로 바로 가세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x는 1하고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이렇게 두 개 얻었는데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런 얘기죠. 이미 한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개 더 나온다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나온다는 말은 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 4가 아니라 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말은 하나는 중근, 하나는 안 중근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 놈이 중근일 때와 안 중근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 푸는다고. x는 1이 중근일 때, 1이 안 중근일 때. 1이 중근이라는 말은 얘도 1로 간다는 소리니까 1로 오세요. x를. 그러면 a 빼기 3은 0이라서 a는 3인 거고요. 1이 안 중근이면 얘가 중근이라는 소리니까 개수를 보면은 당연히 a는 4란 소리죠. 그래서 3과 4가 답이다. 합을 요구했으니까 이놈도 실이네요. 그 다음 22번. 삼차방 그것의 한 합은 오메가? 그러면은 1 넣어서 2차방을 찾아요. 1 넣으면 0 되니까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올 건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메가를 했으니까. 아니네. 뭐 이거? 뭐야? 오메가도 아닌데 왜 오메가를 한 거야? 이상한 놈이네. 아무튼 그럼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 이겁니다.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이거예요. 얘가 허근이 나오긴 하는데 요 놈의 한 허근 오메가라 했네. 뭐 이름 붙이는 거야 뭐 지 자유니까요. 얘의 허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근데 이건 뭐 가지고 놀만한 식이 아니거든요. 저기다가 뭘 곱할 건데? 이게 2가 아니라 4라도 됐으면 뭐 곱할 수가 있지. 뭐 곱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밖에 없냐면은 근각이 생각할 게 없는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와 오메가 바가 전부 2인 이런 상태니까요. 그러면은 그 n제곱 안에 들어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은 전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 바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2 빼기 오메가라는 소리인데 2 빼기 오메가 뭐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뭘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게 맞다고? 선생님 쓰신 거 자체가 뭐라고? 뭐 얘기해봐. 저는 넌 어떻게 했는데? 저 시계
그 문제 구했어요. 에? 금액 문제. 요 놈이 특이한 숫자로 나오나 보네. 오메가를 한번 찾아봤다 그런 얘기구나. 그래? 요거 n제곱 하는 게 답이 없어 보이니까 얘를 실제로 구해보자.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요 1 얼마? 루트 뭐 마이너스 1이죠. i네 i 요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뭐로 선택하느냐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1 플러스 i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2에서 1 플러스 i를 빼는 거니까 그럼 전개를 하면은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라는 걸 찾아가지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뭐 오메가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모른다고 하신 거구나. 3명이나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허근을 알아보지 않고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네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네요. 1 빼기 i의 n제곱이 256이 되는 2의 8제곱 2의 8제곱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네요. 그럼 일단 이걸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하면은 수능수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i의 2분의 n승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이걸 제곱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4의 4분의 n승이 됩니다. 다시 이걸 제곱한다고 치면은 16의 8분의 n승입니다. 이 새끼는 16의 제곱이니까 요 놈이 이다. 이런 방식으로 n이 16인 것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평소처럼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25번 금방이죠? 금방일 것 같아서 다 해드립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도형이 있다. 이 입체도형에서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원기둥 모양의 군형을 뚫었다. 남아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그거일 때 두 유리수 a, b를 구해서 그거를 찾아라. 건널비 남아있는 거의 건널비 뭔데?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얼마고? 뭐죠? a 제곱에서 끼니까 남아있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근데 빵꾸 2개 뚫리는 바람에 그 원넓이를 빼야 되겠죠. 원넓이 2개를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생긴 것도 건넓이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추가하셔야 돼요. 원기둥의 옆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를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가 2파이 b고요. 세로가 a니까 2파이 ab네. 요게 216 플러스 16파이다. 근데 ab가 유리수니까 파이가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끼리 따로따로 갖다 고치려고 하면 되지. 그래서 유리수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6a 제곱이 216인 거고 그리고 파이를 날려서 2도 날려서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여기는 ab 이게 8이다. a는 양수이고 6이고 a는 6을 여기 넣어준 다음에 b를 구하는 거지. 2차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요거 하나 이상했던 거고 요거 하나 이상했던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별거 없다. 학평 기출인데 별거 없나 보다 라고 착하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건 다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에어컨 좀나 어? 문제는 맞춰주세요. 온도를 맞춰? 없어. 리모컨이. 온도를 낮추라고? 올리라는 거지? 지금 춥다는 거지? 너? 덥다는 거야? 아 그래? 저 자리는 추울 것 같은데. 여기 거기 남극이니? 여기서 이쪽에 바꿔. 우리 30분에 한 번씩 바꿔. 괜찮아? 좀 있어? 정석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정석 질문 없었기 때문에 유제 13-8번까지 했었죠? 연립 2차 방정식 문제풀이 중이었고, 연립 2차 방정식은 분류를 하자면은 총 5종류였습니다. 5종류. 1차랑 2차, 2차랑 2차가 3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는 합과 곱에 대한 연립 방정식. 그거 할 차례예요. 기본 문제 13-7번.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 xy는 3이다. 이거는 xy의 합과 곱에 대한 식이라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수준의 간단한 문제라서 당연히 뭐 이런 거 보면은 평소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y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 2배 한 거를 더한 거에다가 뿔마 루트를 때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제 합해서 뿔마 4고 곱해서 3인 두 수가 뭐예요? 3과 1이죠. 그러니까 x, y라고 했을 때 아니면 x가 x가 얼마 3, y가 얼마 1. 복부호 동순. x가 얼마 1, y가 얼마 3.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고, 진정한 특수한 케이스는 2번이에요. 2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곱이랑 합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 그리고 요렇게 생긴 놈이 7이다. 요 정도는 돼야 합과 곱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을 A로, 곱을 B로 바꾼 다음에 A, B를 1차적으로 구하고, 요런 생각을 해서 바로 찾던지, 요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 이 숫자 조합이 이상하면은.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근의 공식으로 각각을 구해도 됩니다. 그럼 식이 바뀌겠죠? 요 치환에 따르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고요. 요거가 당연히 A제곱 빼기 2B겠죠. A제곱 빼기 2B에서 B를 더한 거니까 빼기 B인 거죠. 이 놈이 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건데 그냥 두 개를 더해도 되겠지.
a제곱 더하기 a. 그럼 2가 넘어오니까 빼기 2는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b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1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b는 마이너스 6인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요. xy의 합이 마이너스 2고 xy가 마이너스 3인 xy를 찾는 거고요. xy의 합이 1이고 xy의 곱이 마이너스 6인 xy 또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가 곱해서 마3 더해서 마이는 뭐다? 마3이랑 1이죠. 요거랑 여기다가 5를 쓸게요. 마3이랑 1. x가 1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곱해서 마이너스 6이고 합해서 1인 건 뭐야? 3이랑 마이너스 1거 아니야?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총 4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유제 13-9번에 2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해보세요. 유제 13-9번에 2번 해보세요. 하려 했는데 1번 헤매고 있네.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아니다. 오늘 테스트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 테스트 있어요? 어. 왜요? 그냥요. 첫 번째 식은 a제곱 더하기 a 빼기 2b가 됐죠? 이게 2고
번째 식은 a제곱 빼기 b가 되겠죠? 이게 1이다. 아, 요거랑 약간 다른 모양이니까 뭐 풀어드리는 보람이 있으면 2차 항을 제거하는 게 원래 룰이지만은 그냥 뭐 요거 2배 해가지고 빼면은 b가 없어지겠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뭐 약간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 원래는 a 제곱을 지워야 합니다만 한 문자를 지우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 상수항까지 없어지는 게 개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쌀을 뺄게요. 그러면 아래 수를 뺄게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a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 아니면 0이다. 그래서 a가 1이면은 여기다가 a 1 넣는다 라고 치면 b는 0인 거지.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x, y의 합이 1일 때 곱은 0이고요. x, y의 합이 0일 때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때는 합이 1이고 곱이 0이니까 당연히 1, 0이죠. x, y라고 쓸게요. 1, 0, 0, 1 이렇게 하는 거고 요때는 합이 0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1인 거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기본적인 거 끝났고 활용된 개념으로 해서 공통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통근은 중딩 때도 이미 접해봤을 법한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방정식에 각각의 근이 있을 건데 걔네들 중에 똑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공통의 근이라고 하여 공통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근 원래 fx는 0 원래 방정식 fx는 0과 gx는 0의 x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여기 x와 여기 x는 다른 거라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됩니다. 근데 왜 똑같이 x로 쓰느냐? 뭐 전 세계인들의 약속이라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FA, FGB, HC, I, 별, K, 엄마, J, 아빠 다 다르겠어야 돼. 다 다른 거라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괄호 안에 들어가는 놈들은 다 X라고 하자. 이런 약속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건데 공통근이다라고 돼 있으면 같은 거로 취급합니다. 공통근이라고 돼 있으면 fx는 0과 gx는 0이 공통근을 가진다면 x는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거라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즉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면 된다.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모든 해설지에는 x 자리에 공통근을 나타내는 문자인 알파를 도입해서 알파를 집어넣는 식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 바로 써먹으시면 돼요. x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보기 1번. 잠깐만. 보기 1번 안 하고 보기 2번 할게요. 보기 1번은 그냥 다 따로따로 풀면 되는 거라서. 보기 2번 같은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x에 관한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 이거랑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 공통근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통근을 가진다는 조건 때문에 요 x와 요 x는 같은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공통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K를 구하고 이때 공통근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라? 그냥 이거를 X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공통근을 가진다는 말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둘 다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항을 소거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네. 는영으로 끝나긴 했지만 인수분해 되는 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차항 소거하는 식으로 가자. 아니면 뭐 그냥 K를 바로 쓸 수 있겠는데 빼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2차항 소거로 가도 되고 아니면 K를 없애기 위해서 빼도 되고 X를 없애기 위해서 더하는 짓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서 x가 0 또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지 이게 몇 개다라는 말은 없거든. 그래서 이 둘 다가 공통근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얘가 공통근일 때와 얘가 공통근일 때로 나눠서 그때그때 k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별다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여러 개로 쓰든지 x는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k는 0인 거고 이게 한 세트의 답인 거고 x가 2일 경우에는 여기 2를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6인 거죠. 근데 약간 k를 먼저 쓰는 게 좋아. k에 의해서 공통근 0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뉘앙스상 그래서 k가 0일 때 공통근은 0이고 k가 마이너스 6일 때 공통근은 2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기본 문제 할게요. 갔다 오세요. 다는 아니고 한 2명. 근데 2명이 하필이면 휘문중 친구들이나 휘문중 2명만 정신이 말짱하고 나머지 4명은 살짝 핀트가 나가 있는 것 같네. 학교 생활 힘들니? 어떻게 아셨냐고? 정말 알죠. 눈빛, 응? 앉아 있는 자세, 기본 문제 똑같습니다. 13-8번 1번 두 2차방 x제곱 m 플러스 1x 마이너스 3m은 빵 x제곱 마이너스 m 빼기 5x 플러스 3m은 빵. 요것이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을 가진다는 말을 본 순간 근데 얘는 상수 m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공통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통근을 갖는다는 말을 본 순간 x는 같은 거다. 그래서 얘는 x와 m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 둘 다 능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2차항 소거로 넘어가시는데 2차항이 총 2개인 거야. x제곱도 2차항이지만
요 mx도 이차항인 거예요. 근데 이차항을 소거할 때는 다 소거해야 된다고 했잖아. 저걸 다 소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차항 소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상수항 소거밖에 할 게 없는데 상수항 애초에 없어요. 는영이라서.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딱히 할 게 없어. 그냥 이차항 중에 하나라도 소거를 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쳐다보시면은 그럼 x 제곱을 소거할 것인가? mx를 소거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들어갈 수 있는데 x 제곱을 소거하려면 빼야 되고요. mx를 소거하려면 더해야 되는데 더했을 경우에는 얘까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더하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게 2x 제곱이고 요거 없어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6x인 거죠.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공통근의 후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또는 0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3과 0을 두식 중에 아무데나 각각 넣어서 m을 찾으면 돼요. 답이 두 개라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되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m은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다. 0을 넣어주면 m은 0인 거죠. 그래서 m은 0과 1 두 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 한 번 더. 연립 2차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근은요. 2번 x제곱 4mx 마이너스 2m 빼기 1은 0 x제곱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앞에는 오직 하나란 말이 없었는데 얘는 오직 하나란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뭐 얘랑 똑같은 꼴이기 때문에 m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두 개 다가 답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개 중에 말 그대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는 것을 골라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두 개의 m을 찾긴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이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네. 인수는 안 되면 그러면 2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2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x제곱을 소거하려면 빼야 되고요. mx를 소거하려면 밑에 거를 4배에서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건 크게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4배 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되겠다. 그러면 3mx 빼기 3m 괜찮은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m이 0이거나 x가 1이 이렇게 나왔어요. m은 0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x가 플마 i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이걸 쓰기 전에 m은 0을 한 군데다가만 넣지 말고 두 군데 다 넣어보세요. m은 0을 두 식에 다 넣어. 그러면 위의 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아래의 식도 같아요. 그러면 공통근이 두 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야. 결론은 이게 답이라는 거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1이었다. 그런 뜻이고
1을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m까지 구하시면 돼. 아래 식에 집어넣으면은 2m 더하기 2가 되잖아. 그죠? m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뭐 답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m은 마이너스 1을 또 두 식에 넣어봐요. 두 식에 넣었을 때 이 두 개가 얘처럼 똑같이 나온다면 얘도 답이 아닌 건데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분 문제는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라. 잊지 마세요. 네, 공통분 시험에 나와요. 오늘 시험엔 안 나오고요. 내신은 많이 나와요. 유제 13-10번에 1번 풀어보세요. 1번 맞죠? 2번은 뭐 3차가 껴있긴 한데 시 간단하니까 숙제로 하실 겁니다. 1번 지금 하세요. x와 m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x 제곱항을 소거할 것인가 mx항을 소거할 것인가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유리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더할지 뺄지를 똑바로 정해야만 풀린다. 똑바로 안 정하면은 안 풀려요. 어차피 여기 앞이랑 뒤는 바람이 안 가니까 그리고 제가 희생하는 소리니까. 어차피 낮춰봤자 소용이 없어. 추운 애들이라도 덜 춥게 만들어줄게. 여기 칠판 쪽도 엄청 더워. 온도 몇 도예요? 25도로 잡았어요. 왜? 넌 더워. 그 자리 잘 가지 않아? 바람? 안 가? 여기만 나오는 거야. 이 상하 운동 하는 중인데. 지금 이 자리만 동결 건조 되는 거 같은데. 뭐라고? 이 정도면 이 자리만 동결 건조 되는 거 같아. 동결 건조? 건조는 뭐 건조야? 그냥 동결이지. 빈결. 네, 저 이거 좀 주말에 그 모던 사고 하우스 거기 가요. 제가 모던서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 생신인데 거기로 엄마가 그래? 아빠가 예약을 그래? 어디 지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영상에다가 누가 유독 댓글을 달았더라. 뭐, 강의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댓글로 모던 샤워하우스 많이 많은 이 애용 부탁드린다고 달았는데 모던 샤워하우스를 얘기하니까 진짜 강의를 사입받으셨죠? 어? 진짜 사입받으셨죠? 뭘 받아? 섭이요. 아니야. 거기만 유독 누가 댓글을 달았어. 너네들 단 거 아니야? 닉네임이 뭐였어? 닉네임? 아니 뭐 닉네임 안 뜨잖아. 이상한 막 영어로만 막 뜨지 않아 요새는? 닉네임 뜨지 않아? 아니야 무슨 아니야. 이상한 영어가 떠. 아이디 유저 번호랑 알파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점 가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아마 고터점 가지 않을까? 그 고터 고속터미널 고터. 왜 할머니 잠실 사시고 아 잠실 사죠? 그럼 잠실 가겠네. 도피텔. 거기 맛있어요. 일요일이야? 아마 토요일일 거예요. 아 거기 맛있어요. 뭐라고? 맛있어요. 뭐가? 부산 샤브였어요. 아 맛있다 했잖아 지난 시간에. 또 샤브샤브는 시간 끌려고 씨. 어떻게 하시지? 내가 경력 20년을 뭐 똥꾸로 먹은 줄 알아? 다 알지?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뭐 솔직히 좀 잘 모르겠기도 하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애들은 고2, 고3들이라서
아무튼 x제곱을 없애려면 빼야 하고요. mx를 없애려면 더해야 하는데 더하면 얘까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야. 그러면 2x제곱 없어지고 5x인 거죠. 는 0. 그래서 공통근의 후보가 0과 마이너스 2분의 5다. 근데 뭐 오직 하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답이야. 그래서 0을 뭐 아무식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m하고 마이너스 2분의 5를 아무식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m 둘 다 답인 거예요. 0을 위에 넣을까? 그럼 m은 0인 거지. 그 다음에 m만 찾는 거지 이것도. 그렇죠?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어주면은 위에 넣을게요.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5 m 빼기 3 플러스 5m인가? 뭐를 날릴까? 그 다음에 4를 곱할까? 이거 2배 하나 줄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m이 6분의 1이 나오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넘어가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얘는 정말 많이 들었지. 뭐야? 부정방정식이란 뭐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죠? 뭐가요? 그러겠는데 근이 근이요. X가? x가요. 개수가? 개수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은 말 그대로 개 소리고요. 부정방정식은 방정식. 뭐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방정식 네? 방정식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방정식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무슨 말이야? 방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건가? 뭐 이런 거 말았다 뭐 그런 건가요? 미지수의 개수 방정식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 야 읽지 마! 단 하나의 그러니까 단 하나라기보다 유한계 근으로 결정되지 않는 방정식인 거지. 유한계의 근으로 정해지지 결정되지라고 하죠. 결정되지 않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로 유한계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정의 정 아니 부를 써가지고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 이 두 개의 해법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무한히 많은 근을 찾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근을 다루려면 도형으로 들어가야 돼. 공통수학 2. 지금 아직 공통수학 1이기 때문에 그 무한히 많은 걸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유한계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건이 구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강력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정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하셔야 되느냐? 요런 형태로 주어진 방정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다 정수거든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거 예를 들어 6이다. 그러면 1, 6,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찾는 거야.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약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 과정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요 과정으로 딱 그러니까 이꼴로 문제가 딱 제시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꼴까지 만들어 가는 게 네 미션인 거야.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컨셉입니다.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 뭐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실수인 거야. 뭐라고? 너보다 커. 뭐라고? 실수 좀 그렇죠. 그게 실수의 대표적인 성질이니까 0 이상인 것과 0 이상인 걸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방정식이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두 개 들어있어도 각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두 개는 암기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개만 여기서 학습해요. 좀 더 고난도로 변형된 문제는 여기서 학습하지 않아. 언제냐면 뭐 학평 기출 이런 거 풀 때 만날 겁니다. 공통수가 1에서가 아니라 대수라든지 위적2라든지 그럴 때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기 1번, 보기 2번 어차피 안 할 거, 그 기본 똑같으니까 안 할 거고 바로 기본 들어갈게. 기본 문제 13-5. 얘가 이런 케이스예요. 정수 조건. 근데 두 문제인데 한 문제 1번이 이거야. 그리고 2번은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더 쉬운 거야. 1번 xy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방정식의 꼬라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정수를 넘어서 좀 더 좁은 범위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 x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이기 때문에 문제 낸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야 몇 개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요거까지 보고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게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선택해서 xy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게 여기 봐봐라. 이 두 개 봐봐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게 뭐 마이너스 얘마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이 두 개 선택돼서 이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꿔서 넣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상수 선택했으면 얼마가 생기나요? 좌변에 8을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공평하게 우변에도 8을 만들어. 그리고 2를 줘. 그거 얼마나 소리야 그랬니? 6이라고. 그럼 마이너스야.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바꾸는 게 너의 미션이라고. 바꾸는 방법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네? 이해가 안 돼? 돼? 이다호가 이해가 됐다니까 잘 들어라. 이해가 안 된 친구들. 자, 요거를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보세요. 못 바꿔요. 왜냐면 이 1이라서. 오케이? 여기가 1이 아닐 때도 바꾸는 말을 될 테니까 잘 들으라고. 알았어? 뭔 말인지? 이가 아니면 1을 안 넣어. 분수가 생겨도 돼. 아니야. 개발라. 날 믿어. 이렇게 바로 보여.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얼마나 쉬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얼마를 쓴 거지? 상수항 만드는 4분의 18? 4분의 15?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4분의 15. 그럼 우변에도 4분의 15를 더했다 치고 5를 넘기면 얼마예요? 예? 아니 4분의 15 마이너스 4분의 20 하세요. 또 18로 헷갈렸어요. 네? 마이너스 아 4분의 5.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분수니까 저 논리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정수 곱하기 정수가.
그럼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4를 얘한테 줘. 마이너스 4를 얘한테 주면 돼. 여기 둘 다 2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한데. 아니야. 근데 이걸 이 모양으로 유지했다? 그럼 더 어려워.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 xy 향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꿔주면 됩니다. 알았죠? 바꾸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아무렇게나 개수를 정했기 때문에 문제로서 성립은 안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볼 일은 거의 없으니까 요거 빨리빨리 바꾸는 것 정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연수 xy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달렸기 때문에 이 각각이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 이 둘 다 음의 정수면서 6을 만들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이 자연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그럼 얘가 1일 경우 얘가 6이고 얘가 2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얘가 2고 얘가 6이면 얘가 2고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는 얼마야? 5인 거고 y는 얼마야? 8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쌍의 해를 보시면 돼요. 값을 구하랬으니까 네 쌍의 해를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은 저런 생각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시시한 거야. 3x 플러스 5y는 90이다. 요거는 그럼 x가 1일 때 이것도 다 제곱. 맞아요. 어?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면 더 재밌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세요. 얘의 x절편 얼마예요? 1? 개소리야. 얘 x절편 얼마예요? 아 x 절편. x절편 얼마예요? 잠깐 웨이팅이 필요한데. 뭐 웨이팅이 필요해. x절편이 얼마예요? 30이고요. y절편은요? 얘 18. 하고 싶었잖아. 근데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이걸 뭐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일사분면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선상에 있는 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 방정식의 해는요. 근데 점이긴 점인데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말하는 거지. 그런 거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정수점? 아니요. 기역 지읒 지읒이. 네? 기역 지읒 지읒이라고. 교점점? 아니야. 다 다른 글자야. 기역 지읒 지읒. 뭐가? 좌표 평면 위에 xy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이름. 기역 지읒 지읒. 아무도 몰라? 어? 기역 지읒 지읒. 아무도 몰라? 마지막 저는 확실한데. 좀 확실하지. 기역 지읒. 몰라? 어? 그런 게 있었나? 격자점. 안 들어봤어? 예? 격자점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격자점이야. 격자점이라고 알아도. 정렬해. 어?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격자점. 아니 저자는 들어가는 거. 좌표 평면 위 xy가 모두 정수인 점. 이걸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연수인 것들만 격자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은 걸 푸는데 다르게 냈다. 그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세세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똑같은 거야. 시험에 낼 거죠. 몰라요. 그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낸다면 이걸 내야 되겠지. 저건 안 내. 분명히 저거 나와요. 이거는 그 수능에는 더 이게 더 적합해 이게. 왜냐면 이거는 그 대수의 수열이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규칙적으로 점 세팅이 되는 거라. 제도 부서식 테스트가 나와요. 대수를 배우면 나오죠. 그러면 x가
이게 안 보이는. x가 기냐 y가 기냐? X요. y가 x가 길지. 그럼 y부터 정하면 돼. 짧은 거부터. 알았어? 짧은. 여기 길 짧잖아. 그러니까 y 쪽부터 정하면 된다고. 오케이? 얘가 길이가 짧은 이유가 뭐야? y의 개수가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큰 것부터 정해 나가시면 된다고. 알아들었니? 그럼 얘가 1일 때부터 하면 될 거 아니야. 얘가 1이면은 x가 자연수가 나와? 아니요. 왜 안 나와? 12자릿수랑 1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아니 맞긴 하잖아요. 아 그렇지 맞아요. 85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럼 y가 2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되고요. y가 3이면? 가능합니다. 뭐가요? 아 뭐가 아니 이게 되는 게 말이야. 아 y가 1이면 이게 85니까 x가 자연수가 안 되고 y가 3도. y가 2면 이게 80이 되니까 x가 자연수가 안 되고 y가 3이면 이게 75가 되니까 되게 되지. x가 얼마야? 25. 그럼 여기 요쯤에 3이 다 치면 근데 애초에 그럼 y가 3의 배수일 때가 적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개수는 5고 얘의 개수가 3이다 보니까 얘는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다 보니까 얘는 3의 배수고 얘는 5의 배수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y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y부터 결정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y가 3인 거, y가 6인 거, y가 9인 거, y가 12인 거, y가 15인 거 이렇게 5세트를 다 합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y는 3씩 늘리시면 되고 x는 5씩 줄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3 20,6 15,9 10, 12 5,15 이렇게 5쌍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중간이랑 기말 볼때 그래프 안 그리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래프는 그냥 이런 격자점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저렇게 재미있게 풀 수도 있다. 그런 거 알려드리고자. 유제 13-11번에 1번. 1번, 2번 둘 다 해. 네. 물어보십시다.